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려, 조선, 평양에 대해서 이 평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많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헷갈린다.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 주장보다는 사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료와 고고학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료가 잘못됐다면 그 사료가 잘못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사료의 잘못된 점을 논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역사 유튜브를 하는 분들 보면 사료가 조작됐다. 누가?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조작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어느 부분을 조작했냐? 그럼 조작했다면 원본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조작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달라니까 그 이후로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역사 사설을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된 거다. 그거는 논리가 안 됩니다. 논리가 되지 않고 주장일 뿐이죠. 반드시 원사료를 찾아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됐다 라고 다른 사설을 비교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료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자꾸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비교로 어떻습니까? 비교해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검토를 한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용어를 쓰면서 중국과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설을 조작했다, 이렇게 유튜브를 만드는 거 보고 야, 이래 가지고는 하세월이다, 언제 저래 가지고 식민사학을 이기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양에 대해서 알려면 가장 큰 포인트는 그 평양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거는 고구려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고국원앙을 이제 안다면 앞에 동천왕을 알게 될 거고요. 고국원앙, 그 다음에 그와 맞짱을 떴던 근초고왕, 그죠? 그때 역사를 조사를 하다 보면 이 평양이 과연 어디가 평양이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 주장이 아니라 있는 사료만 가지고 끌어다가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공개를 해드리는데, 뭐 물론 이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에 힌트가 어느 것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사료를 많이 취합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자기 주장으로 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면 그거는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논문은 뭐죠 보면요, 일단 사료를 바탕으로 쓰고 그것이 잘못된 점을 논해야 논문이 되는 거죠. 무조건 어떻습니까? 나는 사료는 요리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책으로는 쓸지 몰라도 논문으로는 못 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사료로 확인하는 고구려사 왜곡 실체, 고구원앙이 전사한 곳은 우리는 평양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이 평양성은 북한의 평양성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뭘로? 사료가 증명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이 사료를 부정하려고 발버둥 치든지 아니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무조건 북한 평양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무슨 평양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역시나 역사 공부하는 분들은 저 물음표 평양을 알 겁니다. 그죠? 바로 남평양입니다. 남평양에 대해서 실체를 알아야만 이 내용을 하는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폭을 좁혀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들리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평양이죠. 이 평양이 과연 어디냐? 평양, 고구려도 평양이 있고 고려도 평양이 있고 그걸 이제 서경이라 불렀죠. 그리고 조선도 평양이 있고 조선의 평양은 지금의 평양입니다. 근데 그 평양이 같으냐 다르냐, 이것이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요걸 잘못 잡아버려서 우리는 동북공정을 당해가지고 북한 땅은 중국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평양은 668년 고구려의 멸망으로 역사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고 결과 약 200년간 거의 폐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평양이 다시 살아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고려 태조 원년 918년 고려가 건국하면서 다시 역사의 전면에 이 지역이 떠오르는데, 북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로서 설치한 것이 바로 서경인데, 이 서경이 바로 평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경의 평양, 고구려의 서경 평양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죠? 고려가 북방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서경인데 그 서경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중고등학교, 우리 국민들이 배우는 고려 영토의 서경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묘청이 그쪽으로 서경을 천도하고자 했다. 코미디죠. 그죠? 자, 이렇게 가지고 역사 조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쓰다 속기지가 고려 국경을 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핵심은 뭐다? 고구려의 평양, 고려의 서경, 이 서경은 평양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의 아니면 조선시대의 평양과 같은 평양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국원왕과 근초고왕 때의 전쟁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지도는 고국원왕하고 근초고왕의 전쟁은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다? 바로 지금의 평양에서 일어난 그 전쟁으로 알고 있고, 저 평양이 고구려의 평양이고 고려의 평양이고 조선시대의 평양이고 지금의 평양이다 라고 주장하는 곳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데가 바로 중국 사학계 그리고 일본 사학계에서 한국의 역사학계를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구원왕하고 고구려하고 백제, 근초고왕의 전쟁이 일어났던 곳은 지금의 평양으로 설정된 것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 공부하는 분들은 역사학자 중에서는 여러 사료를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저 지도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나름대로 글을 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역사는 하나하나 밝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KBS에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국내성에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 427년에 천도를 했다라고 방송을 내보냈죠. 그리고 교과서에도 보시면 고려 서경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평양, 지금의 대한민국 북한에 또한 평양으로 이렇게 모든 교과서 100%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지도는 무엇을 바탕으로? 서다 소키치의 고려 국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경은 절대로 저 천리장성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서다 소키치가 천리장성하고 고려 국경을 한반도 안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무조건 유사사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저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의 문제고, 앞으로 그래서 고려도 이제 중국의 역사로 편입이 곧 됩니다. 그것도 다음에 이제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평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가졌는지를 검색을 해보면 조선 왕조실록에 5600여의 평양이 나오고 있고, 성정원 일기 3900개, 비변사 등록 1200개 정도, 각사 등록이라든지 여러 등록해가지고 많은 자료 속에서 평양이 등장을 하는데, 저 평양을 우리나라 사학계는 무조건 뭐라고 평양한다 이야기한다? 모든 사료, 물론 삼국사기하고 이제 뺐죠. 보면요, 그 사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조선시대의 평양만 하더라도 뭐다 전부 다 100% 연결된 평양은 전부 다이다 지금의 북한 평양으로 설정한다는 거, 이걸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학은 써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국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수양제 관련된 영영왕편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국사기는 여러분들 삼국사지만은도 언제 쓰여졌습니까? 고려 때 쓰여진 거죠. 보면요, 고려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삼국의 역사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 벌써 어떤 의식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삼국사기 읽어보면, 자, 고려는 본래 기자를 봉한 땅이다 해가지고, 기자 어떻습니까? 기자 조선까지는 안 갔지만도 기자 조선은 조선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전까지는 기자가 성인 기자가 왔다는 쪽으로만 이제 논리가 만들어진 것이 고려 때입니다. 삼국사기를 빌려서 고려 사람들이 자기들 의식을 글로 쓰는 거죠. 고려는 본래 기자를 봉한 땅이다. 한나라 진나라의 모두 한사군이 어떻습니까? 한위진의 한사군이 전부 다 어디 있었다?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보면요, 지금은 뭐다? 신하의 도를 지키지 않고 별개의 다른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선지가 그들을 정복하려 한 지도 오래되었다 해가지고 쭉 이제 어떻습니까? 고구려 편에 보시면
영양제 편에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고려에 뭐가 있다? 고구려에 기자가 있었고 거기에 한사군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리지 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지리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돌렸던데 자, 도읍지로 옮겼는데 보면요. 그 평양은 지금의 서경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평양이 고려의 뭐다? 서경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저 구절은 여러분들 어디에 보면요.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그대로 등장하는 구절이죠. 보면요. 평양이 지금의 서경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평양성은 뭐다? 한나라 낙랑군이 있었던 곳이 돼가지고 이미 고려 때 사람들은 뭐다? 여러분들 고려 때 평양은 어디다? 고려의 평양은 한사군까지 연결되는 그러면 기자조선, 이만조선 자 한사군까지 연결되는 선이 벌써 고려 때 만들어져 있었죠. 원래 사료에 어떻습니까? 한사군은 원래 어디 있습니까? 보면 하북성 쪽, 북경 쪽 위아래 쪽에 있었던 그런 낙랑군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고려시대 때. 자, 고려시대 때 삼국을 시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어떻습니까? 본 사계의 맥을 놓치면서 한반도 우리 역사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고구려의 중심지 평양성까지 낙랑군을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 편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번역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로 도읍하여 425년 이제 국내성에 있다가 장수왕 때 어디로 평양으로 도읍지를 옮겼다.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평운왕 28년 장안성으로 옮겼고 83년이 지나 보장왕에 멸망당했다. 이리 나와가지고 자 평양은 지금의 서경과 같으며 폐수는 곧 대동강이다. 평양은 한나라의 낙랑군이 있었던 곳이다. 이래 가지고 쭉 나오죠. 보면요. 여기에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대동강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고려시대 때 벌써 대동강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폐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제 의심하고는 과연 고려시대 사람들이 대동강을 끌어들였을까? 폐수까지. 요까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의 고구려의 폐수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보면 요즘 최근에 다 밝히다시피 요양 쪽으로서 바로 요동 쪽의 폐수로 원래 하북성 있는 폐수가 어디로 보면요. 하북성하고 밑에 있는 그 폐수 쪽 그것이 폐수고에 해가지고 역도원의 폐수경에 해가지고 고구려의 폐수로 이동을 해버렸는데 그런데 그때의 폐수는 대동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동강이라는 구절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고려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 말대 고구려 사람들의 대동강 의식보다는 조선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잡아넣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를 조선 초기 때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국사기에 대동강이 폐수라고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1번부터 12번까지 이거는 뭐냐면 바로 폐수, 역도원의 수경주에 있는 폐수를 싹 뽑은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때 지금 한반도에 대동강이라고 했다는 자체는 완전히 씌워줘 보면 왜 대동강하고 맞는 구절 자체가 여기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넣었죠 보면요. 자, 이것도 어떤 분이 블로그에 아주 잘 이렇게 기사에 또 열심히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출처를 많이 밝혀드리는데 시간이 없는 부분은 바로바로 이제 언급만 해드리고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한 것을 여러분들께 이대로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고려 아니면 제가 보기로는 조선시대 때 북위의 역도원이 쓴 수경주의 폐수를 대동강으로 벌써 끌어들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리 판단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조선 총독부학에 의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 학자들 의해 가지고 폐수가 한반도 폐수로 완전히 이제 굳어지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고려 시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려는 부마국으로 전락하면서 서경에 무슨 짓까지 하느냐? 기자 사당하고 묘까지 이제 짓는 그런 일을 벌립니다. 그러면서 기자, 이만, 한사군을 어디로 끌어들이는 작업요? 평양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고려 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선은 어떤 제후국 국가로 전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술 더 뜬 것이 뭐냐? 지금의 평양에 기자 가묘를 설치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뒤 이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이야기했던 고려 시대 때 서경의 기자묘하고 조선 시대 때 평양의 기자 가묘는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인데 우리는 같은 곳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고 있는 기자능은, 여러분들 평양의 기자능은 어저 보면요, 조선시대 때 가묘고요. 광복후에 북한에서 저 무덤을 직접 까봤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철폐했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가짜 묘를 해가지고 했는데 평양에 감옥까지 조선 때는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디까지요? 그 평양의 기자 2만 한사군 낙랑군이 어디로 옵니까? 조선 시기 때 지금의 평양에 기자 2만 한사군 낙랑군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일부의 중요한 내용을 포인트를 이제 짚고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 구절 보셨죠? 장수왕이 427년에 어디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자, 이 구절하고 여러분들 이제 역사에 논하고자 하는 고국 원왕과 근초공왕이 된 기록 하나를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지봉기 근초공왕편에 자 371년에 자 여러분들 근초공왕이 태조와 정예군사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쳤는데 평양성을 공격하니 고구려 왕 사유가 힘껏 싸우며 따라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고국 원왕이 이제 보면요,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그러면서 이제 도읍지를 옮기는 내용이 뒤에 구절에 나오는데 보면요, 자 여기에 삼국사기에는 보시면 어때요? 평양성이라고 했고 장수왕도 평양이 되는데 장수왕은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자, 장수왕의 평양 천도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국 원왕의 평양 천도를 평양 공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간대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가 이상하죠? 보면요, 이상합니다. 왜? 평양성 공격했다는 거, 고국 원왕하고 근초공왕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근초공왕은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371년 공격했죠. 그런데 장수왕은 언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합니까? 시기가 뒤에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 일이 말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조금 이따 논문을 보여드릴 건데 어떻습니까? 이 아구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논문을 써가지고 이 아구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고국 원왕 343년 평양 이거와 고국 원왕이 평양에 어떻습니까? 이제 평양에 어떻습니까? 평양 동왕성으로 자, 이거 이제 도읍지를 옮겼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371년 평양성 방어 결과 이거는 뭐냐면 근초공왕이 371년에 쳐들어왔다는데 자, 이 여기에 논문의 주 포인트는 고국 원왕이 343년에 천도한 평양 동강성과 근초공왕이 쳐들어왔던 371년의 평양성은 같은 걸로 보고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고구려는 미천왕 시기 확보한 낙랑군의 고지를 확고하게 영역화할 수 있었다. 말도 역사에 없는 내용을 거짓말을 하죠. 보면요, 우리나라 모든 고대사 논문은 평양의 낙랑군을 받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논문을 썼습니다. 다 개판이죠. 보면요, 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고국 원왕이 사망하죠. 함께 고구려 왕실은 국내성 지역으로 환도했다. 고국 원왕이 근초공왕하고 전쟁해가지고 패했는데 죽었는데 그래서 고구려 왕실은 국내성으로 환도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의 구절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위 내용이죠. 허위 내용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없는데 논문에 이런 내용을 잡아놨습니다. 고구려 정권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평양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 이 말은 뭐죠? 보면요, 북한 평양에 근초공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고국 원왕이 죽었기 때문에 뭐다? 고구려 왕실은 전부 어디로 도망갔다? 국내성으로 환도를 했다. 없는 내용을 잡아넣죠. 그러면서도 뭐냐? 계속 평양 낙릉 지금의 북한 평양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427년 장수왕이 평양을 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논문 맞습니까? 완전히 환타지 소설이죠. 환타지 소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국 원앙의 평양성 공격하고, 그죠? 장수왕의 평양성 천도하고 시기가 371년, 427년인데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다? 고국 원앙이 평양성에서 지금의 평양성에서 죽었다가 고구려 왕실의 국내성으로 다시 도망갔다가 끝까지 그래도 평양에 대한 관심을 비추다가 드디어 427년에 장수왕이 지금의 다시 평양으로 천도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학계의 논문입니다. 자, 가톨릭 대학의 기경영 씨의 논문을 보겠습니다. 고국 원앙 때 평양 동왕성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위치가 이거에 대했는데 이 양반 논문을 읽으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말하는지. 논문 초록을 보겠습니다. 자, 고국원왕 13년에 고국원왕이 평양 동왕성으로 입주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평양 지역에 고구려 왕도가 이었음을 시사한다 해가지고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밑에 내용이 뭐냐? 평양 동왕성은 평양의 동쪽에 있는 황성이라고 실체를 판단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민족사학계에서 수년 전부터 떠들었던 이야기인데 끝까지 안 받아들였는데 기경영 씨가 어때요? 자기 논문을 들었으면서 민족사학계의 내용을 살짝 끌어다 씁니다. 평양 동왕성이 동황성 명사가 아니라 평양의 동쪽의 황성이라는 거. 요걸 어떻습니까? 기경영 씨가 자기 논문에 갖다 씁니다. 그런데 거기 발굴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너무 작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왕성도 아니다. 실제로 발굴된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뭐냐? 고국 원앙이 이쪽으로 이거했다는 삼국사기 기록 자체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삼국사기 자체를 부정하는까지 경지에 올랐죠. 보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 거기에 대한 발굴 보고서 의암동이죠. 의암동 토성과 관련해 평양 현지에서 떠돌던 부정확한 전성이 체력되어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어때요? 없는 이야기까지 또 만들어가지고 그때 의암동 토성을 발굴했을 때 그 의암동 쪽에 살던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가 그 뭐다 고구 원앙이 고구려의 왕이 왔던 곳이다 하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잡아 넣었을 것이다 했는데 확인도 평양에 안 가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논문에다가 살짝 써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평양 동황성은 유물이 발굴됐는데 보니까 그는 황성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삼국 사기가 개판이든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그때 삼국 사기 쓸 때 그는 소문을 듣고 그 내용을 썼을 것이다 라고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 결과는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 이렇게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삼국사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고려시대 때 기록된 사서는 맞는데 조선시대 때 초기에 손을 탄 사서입니다. 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손을 대면 안 되죠. 보면요. 전대의 사서는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조선시대 때 초기에 삼국사기에 손을 댑니다. 언젠지 여러분들 모르는 분을 위해서 오늘 최초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태종실록 3년 1402년의 기록입니다. 영사병부사 하륜과 하륜 아시죠? 하륜 그 다음에 참찬 의정부사 해가지고 근권 그 다음에 이첨에게 명하여 삼국사를 수찬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삼국사를 수찬게 자 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앞에 고려시대 때 삼국사를 그대로 썼을까요? 아니면 고려의 국가가 바뀌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찬탈된 국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삼국사 쓸 때 다시 책을 내는데 과연 그대로 냈을까요? 아니면 조선의 입장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요거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때 삼국사에 손을 댔다는 증거자료가 초기에 태종이 손을 댔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내용을 몰랐던 분들은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런 근거 자료를 들여대면서 삼국사가 조선시대 때 조선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들여대지 않고 일본이 중국이 역사책을 삼국사를 손을 댔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증거 자료를 들여대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고려 시기 보겠습니다. 고려 시기 고려 평양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벌써 기자, 낙난군, 폐수까지 이제 들어오는 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낙난군을 이야기할 때 폐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게 갈석산하고 진나라 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갈석산하고 진장성은
조건에서 삭제된 상태로서 낙랑군과 폐수가 고려의 평양으로 서경으로 들어오는 설정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도 평양부죠. 자, 여기에 보시면 평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쭉 앞에 이야기하는 삼조선의 구야다. 여기서 삼조선의 구야는 단군조선, 이만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의 평양이 바로 조선시대 때 평양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내용입니다. 저 내용이 나오고 있고 단군하고 쭉 나오죠. 기자 쭉 나오고 있고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만까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사군도 어디에 있었다? 지금의 조선의 평양에 있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언제요?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시대 초기에 못을 박습니다. 이 전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고려 평양. 근데 이 고려 평양은 지금 세종에서 말하는 평양하고는 다른 평양인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평양이 고려의 서경이 돼버립니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냐 어디까지 끌어들이느냐 보시면 어때요? 보면 자 고구려의 장수왕 15년에 정민에 보면 어떻습니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렇게 도읍지를 옮길 때 가지고 장수왕의 도읍지가 지금의 평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에 이런 글을 올리니까 어떤 분이 지 밑에 댓글 달아가지고 항의를 했더라고요. 야, 이런 것이 바로 장수왕의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라는 걸 증거해주지 않느냐? 왜 세종실록 지리지를 뭐냐 숨기느냐 하면서 저한테 댓글 달게 제가 그랬죠. 요거는 세종의 입장이 아니다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저를 공격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종실록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 해석 내용은 여기다 다 잊혀보면요.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 평양이 여러분들 제 밑에까지요. 서경 유수관까지 고려의 서경이라는까지도 조선시대 때 논리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제 요번에 강의 3부절까지 이제 다 들으시면 서경 유수관이 어딘지를 우리나라 사서가 아니라 주변의 사서 나라의 사서 속에서 눈으로 한눈에 여러분들 다 보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부에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조선의 평양에다가 고려의 평양에 있던 기록이 전부 다 넘어옵니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 장수왕의 평양 그리고 고려의 서경까지도 어디에요? 지금의 평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세종실록 지리지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이련서님이 썼던 삼국유사의 고조성기의 평양성이 고려의 서경이라는 구절이 저기 나옵니다. 저 평양성 서경이 조선시대 때 지금 평양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북한의 평양이냐? 이렇게 그 평양이 같다고 주장하는 곳이 한국 사학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동북공정을 안 당하려면 어때요? 지금의 평양성이 뭐다? 평양이 고려의 서경, 고구려의 평양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학계는 증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논문 써가지고 다 석박사 됐는데 그거 아니라고 어떻게 논문을 또 씁니까? 그죠? 그냥 갈 수밖에 없죠. 자, 세종실록 고구려 장수왕 평양이 뭐죠? 아까 이야기했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는 구절 다시 여러분들 다시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까지 조선시대 때 넘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장수왕의 고구려의 도읍지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세종 당대 때 문답에서는 세종과의 문답 속에서 고구려의 고구려의 도읍지 평양이 어딘지를 모르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내용 전에 세종실록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실록은 세종 당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 보면요. 문종 때 진행됐다가 단종 때 편찬 작업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성종 7월에 어떻습니까? 1472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세종실록은 물론 그 당대 세종에 대한 기록을 계속 썼겠지만도 이것이 책으로 출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때요? 많은 시간이 좀 걸렸고 성종 때 이제 간행이 됐고 그러면서 세종실록 지리지는 어떻습니까? 지리지는 세종대왕의 생각이 아니라 그때
세종을 보좌했던 문종 때, 선종 때까지 보좌했던 사람들의 그런 생각, 지리 개념을 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걸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저를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세종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예조 판서 신상이 이렇게 말을 올리는데 자 삼국의 시조의 묘를 세우는데 뭐죠? 이 묘는 무덤이 아닙니다. 기념묘니까 누각이죠 보면요. 자 세우는데 마땅히 그 도방대를 알아야 세울 것인데 신라는 경주고요. 백제는 뭐 이제 이러던 저러던 뭐냐 일단 전주 쪽에 있으나 고구려는 그 도읍지 도읍한 곳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까 임금이 뭐랍니까? 세종이 상고해 보면 알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상하죠? 세종실록 지리세에서는 평양에서 모든 것이 기자조선, 당군조선, 이만조선, 평양, 장수왕, 고구려 모든 것이 어떤 고구려의 서경까지도 평양이라고 지금의 평양이라고 써놨는데 정작 당대 세종 때는 뭐다? 고구려의 도읍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구절이 있고 임금도 어떻습니까? 다시 찾아봐라. 요로 나옵니다. 그럼 뭐냐? 이 말은 뭐죠? 세종 때 있었던 지금의 평양, 여러분 북한의 평양이 세종 때는 뭐죠? 고구려의 도읍지 평양이라고 알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절을 사서 분석할 때 대부분 많이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장수왕이 그 평양에 옮기겠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저에게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죠. 그거는 뭐죠? 세종대왕의 생각이 아니라 세종을 보좌했던 성종 때까지 사람들이 그 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유학자들의 사고 의식입니다. 역사 의식이죠 보면요. 하지만 세종의 당대 때는 뭐다? 자, 신라, 백제는 나름대로 묘를 세우는 게 있는데 고구려는 어디서 망했냐? 평양에서 망했잖아요. 도읍한 곳을 도읍지가. 그럼 평양에 지금의 조선의 평양이 어떻습니까? 그 평양이라면 왜 이런 구절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겠죠. 지금 평양에 세우면 됩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고구려는 그 도읍한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고구려의 뭐다? 평양성, 고구려 평양을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고려로 만들면 고려의 서경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 시기 때 이제 평양을 보겠습니다. 조선 시기 때는 어때요? 고려의 평양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어디까지 보면요. 기자 낙랑군까지 쭉 들어와 가지고 유주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갈색산하고 진장선은 촉군에서 삭제하고 낙랑군을 평양까지 끌어들이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보시니까 어때요? 고구려 장수왕 기록까지도 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잡아 넣었지만은도 당대 세종대왕까지 당대에는 어떻습니까? 세종대왕도 신하들도 고구려의 평양의 위치를 몰랐다는 사실 오늘 하나를 추가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1부 이제 정리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를 이제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고구려의 도읍지는 몇 번 옮겼습니까? 여러분들 국내성읍부터 한도성, 그 다음에 평양, 동천왕, 그 다음에 때요. 또 고구운왕 때 환도성, 그 다음에 고구운왕 때 또 평양, 동쪽 황성, 동황성, 장수왕 때 평양, 평운왕 때 장안성, 이래가지고 결국 평안 장안성이죠. 결국은 이래가지고 총 한 7번 정도 고구려는 천도를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몇 번이라 나옵니까? 3번 정도 천도한 걸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고구려는 7번 천도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평양이라는 거 오늘 1부에서 정확한 포인트 고구려의 평양, 고려의 평양, 조선의 평양이 같은 곳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상고사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구려 때 도읍지 천도 과정을 다시 한번 어때요? 평양이 4번이 나옵니다. 평양, 동천왕 때, 고국원왕 때, 장수왕 때, 평운왕 때. 결국은 이제 고구려는 평양성 장안성에서 멸망을 망하는데 과연 저 평양이 어디냐?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 북한의 평양이냐? 아니면 다른 곳의 평양이냐?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자, 고국원왕의 도읍 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까지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원문에 보시면 추7월 이거 평양 동황성 쭉 나오죠. 성이 제금 어디에 서경에 다 동 나옵니다. 동쪽 나오면 동 목멱산중이라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동안 어떻게 번역했느냐? 가을 7월에 평양의 동황성으로 옮겨왔다. 이때는 평양의 동쪽의 황성이라고 번역을 그동안 우리나라 사학계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기경영식 같대요. 민족사학계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가지고 평양의 동쪽의 황성이라고 자기 논문에 갖다 썼죠. 동황성은 자 지금의 어때요? 서경 목멱산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올바른 번역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번역이죠. 올바른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을 7월에 평양 동쪽에 있는 황성으로 옮겨왔다. 이 성은 어디다? 지금의 서경 동쪽의 목멱산 가운데 있다 해가지고 서경 가운데 다음에 동자가 있죠. 이 동자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뺐습니다.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서경이 어디에 보면요. 동쪽의 목멱산 가운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평양을 찾아내야 되는데 고구원앙의 도읍지 평양을 알아야 되는데 요걸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동안 어떻습니까? 또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잘못된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자, 스토리를 오늘 정리하고 이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동천왕 20년 8월에 고구려는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의 위나라죠. 조이죠. 조이로부터 조이의 장군 강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대패합니다. 어디서? 환도성이었죠. 환도성. 자, 환도성에서 대패를 하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처음 수도를 옮긴 것은 동천왕 때죠. 동천왕이 뭐냐면 자, 환동성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247년 11대 동천왕 21년 2월에 어떻습니까? 평양성으로 옮겨가지고 최초로 고려의 도읍지가 평양성이 되는 때가 요때입니다. 근데 이 평양성도 어때 보면요. 자, 모형왕이 이끄는 전전이 갑자기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 고구려를 압력을 두게 되니까 고구 원왕이 뭐냐? 거리가 너무 좀 가까운가 해가지고 환도성으로 피난을 합니다. 피난성 천도를 하죠. 결국은 모형왕궁이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 모형왕이 어떻습니까? 고구려를 쳐들어와 가지고 고구 원왕의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을 파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가버립니다. 시체를 가지고 가버립니다. 자, 이제 그래서 끝까지 모형왕이 고구려를 공격했다면 고구려는 위험천만상까지 갔는데 시체만 파가지고 어때? 가버려요. 압박만 주고 갔죠. 이후 다시 어떻습니까? 고구 원왕이 평양의 동황성, 이게 뭐야? 평양의 동쪽의 황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자, 평양 동쪽의 목멱산 가운데 있는 황성이죠. 보면요. 목멱산 가운데 있는 황성입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평양 동성의 목멱산 가운데 있는 평양 동쪽의 목멱산 가운데 있는 황성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평양성으로 오는데 평양성에 원래 평양성 같은 평양 지역인데 어때요? 한쪽 끝으로 왔죠. 왜? 전쟁을 당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때 고구 원왕은 어떻습니까? 한번 피난 갔다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면서 평양에 원래 그 지역으로 못 들어오고 동쪽에 황성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고구려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보면요. 자, 요때 이제 어떤 일을 발생하느냐. 요때 여러분들 건충왕이 쳐들어옵니다. 건충왕이. 자, 문제는 뭐냐면 모형왕의 전쟁에서 고구려는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았죠. 그래서 모형왕이 이제 시들시들해지니까 고구려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고구원왕이 뭐냐면 힘을 얻기 위해서 백지를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고구려가 패합니다. 패해버립니다. 371년 건축왕이 그때 전쟁을 고구려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갚아준대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고구려가 패하고 고구원왕이 어떻습니까? 화살을 맞아서 전사를 합니다. 이때부터 형제 국가인 고구려 백제가 진짜 말 그대로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죠. 손자 강개토왕이 복수를 하고요. 그 다음 정손자 장수왕의 복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강개토왕도 보시면 백제를 압력을 주면서도 크게는 압력을 안 줘요. 이게 자기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도 낙국가인데도 행제국가라는 차원에서 용서를 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정손자 장수왕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계려왕을
참 많은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자, 장수왕이 원래 그러면서 다시 언제 보면요 427년에 자 원평양으로 다시 천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까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고국 원왕이 환도성, 그 다음에 어디로요? 평양의 동쪽의 황성의 목맥산 가운데 있는 황성으로 다시 왔다가 그러면서 원래 평양 동천왕이 세웠던 그 황실을 두었던 그 원평양으로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이 바로 427년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학계는 어디로 본다? 북한의 평양으로 설정해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구가 안 맞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한국사학계는 장수왕의 도읍지 평양, 고구려의 도읍지 평양은 지금의 현재의 평양이라는 거. 자, 일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2부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성 연구한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이야기지만은도 삼국사기 백제봉기의 건축왕 때는 틀림없이 고국 원왕이 있던 평양성을 공격했다고 기록이 나오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시면 그 건축왕이 공격한 평양은 평양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다? 남평양성으로 나오면서 지명이 북한산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사학에서는 요걸 감추기 위해서 별의별 논문을 쓰면서 비껴가려 하는데 문제는 뭐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 그동안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축왕하고 고국원왕의 전쟁은 평양성에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여러 사서에서 이야기에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평양성이 여러분들 진짜 평양성이든 아니면 지금의 북한의 평양성이든 그것이 아니라 어디다 보면요 남평양성이었다는 거. 그것을 일명 그 남평양성은 뭐다? 이룬 북한산이라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은 여기에만 있을까요?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북한 평양에 목맨 사람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했죠. 왜? 그동안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은 남평양이라는 존재가 이제 역사에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평양에서 여러분들 고민 하나가 더 생겼죠. 바로 남평양의 문제입니다. 이 남평양, 자, 고구려의 평양, 고려의 평양 서경이죠. 조선의 평양, 지금의 북한 평양입니다. 그러면 남평양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평양은 같은 평양일까요? 다른 평양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일부를 정리하면서 머리만 좀 혼란에 가중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제 양반이 왜 저렇게 중얼중얼하면서 하는 말 계속하면서 자꾸 경상도 말로 같은 말을 왜 씨부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해야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강의할 때 저는 강의 대본이었고 그냥 PPT만 놔놓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요. 특히 유튜브를 만들 때 PPT 강의는 제가 이 내용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강의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냥 PPT만 보고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대본이 없는 강의라는 거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2부 진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결과 하나 갑니다. 한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역사 강복 그날까지 같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